이걸 왜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 안 하면 이게 설득이 안 돼요. 크리에이티브 에이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창의 경제로 가야 된다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디자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지로 가는 이제는 디자인 센트릭 시대가 온 거죠. 아까는 제가 CIPD라는 강연을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 때 했고 99년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디자인 포스트라는 이론을 창시했고 지난 4월 달에는 한국에 와서 서울경제 포럼에 가서 최초로 발표한 게 이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디자인 센트릭 비즈니스 모델. 요거는 우리 컨설팅한테 한 100만 불씩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아름다운 이 도시 분들이라 제가 그냥 제공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걸 응용하실 때 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어제 얘기할 때 누구 왈 이걸 꼭 붙여주세요. 짝퉁 강사가 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디자인 센트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디자인을 중심에 두면 협업의 기회가 보인다. 협업을 통한 혁신의 기회가 보인다. 자, 디자인이란 단어도 많이 들으셨고 요즘에 콜래보레이션, 협업이란 단어 많이 들으셨죠. 그걸 두 개 합쳐보세요. 그리고 디자인을 중심에 놔보세요. 실제로 디자인을 중심에 놔보세요. 백지에다가. 그 다음에 생각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점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기회는 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중심에 디자인을 놓고 디자인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바뀔 때 그게 디자인 띵킹이에요. 그랬을 때 남이 안 보는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발달을 해가지고 이미 돼 있는 점을 더 크게 그리려는 것은 굉장히 데드엔드가 보이는 그런 일이고 이거를 더 한 수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비결은 있다. 단 중심에 디자인을 놓고 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 센트릭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인데요. 디자인 센트릭 콜라보레이션 비즈니스 모델인데 왜 디자인이냐 하면 이러한 그 여러 점들을 연결할 때 필요한 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글루다. 디자인은 접착제다. 디자인은 껌이다. 뭘 붙여야 되는데 디자인이 없으면 못 붙인다고요. A와 B를 붙일 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자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례 중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우선 성공 사례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성공한 모델 중에 에어비앤비라는 그 숙박 플랫폼 모델이 있는데 걔네들도 디자이너예요. 그 파운더들이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졸업생 2명이 코파운더인데 회사 만든 지 한 5년 됐는데 지금 호텔 그룹 중에서 전 세계 1위가 누구죠? 전 세계 1위 호텔 체인이 누구죠? 인터컨티넨탈이에요. 근데 인터컨티넨탈의 주식가 총액보다 에어비앤비라는 5년 된 회사가 더 커요. 그래서 호텔 규모의 제일 큰 기업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은 호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로 1등이 됐어요. 지금 한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됩니다. 5년 된 회사가. 근데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도 나중에 제가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 이러한 그 뭐죠? 하우싱, 그다음에 투어, 그다음에 뭐가 또 있나요? 아키텍처, 뭐 여기에 앱, 여기에 스마트폰, 테크놀로지, 이런 여러 가지 쉐어리즘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네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중심으로 사용자를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면 현재 있는 호텔이라는 데 꽂히면 호텔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백지에서부터 호텔이 왜 필요한 것인가. 투어링 하는 사람들한테 숙소이다. 그렇다면 빈집이 있을 텐데 빈집을 알려주면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거길 찾아가서 묵게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심플한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그게 제대로 먹혀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때문에 이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그 디자인 센트릭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시면 뭐 어떠한 분야이든 상관없이 그 점에서 솔루션이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점이란 것은 지금 이건 강의 자료라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거 몇 개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 점을 이 벽 전체를 찍을 수도 있을 거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살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비즈니스가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발상이 시작되는 것. 이게 제가 최근에 깨달은 상당히 나름 제가 애 많이 써서 만든 이론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모든 경제 모델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중심이다. 디자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테크놀로지나 마케팅 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휴먼 베이스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디자인을 중심에 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즉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중요하다. 결국은 컨슈머가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일. 이게 디자인 정신, 디자인 띵킹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는 이 마켓쉐어라는 단어죠. 그 시장 점유율이 뭐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마 기업에서 보드 멤버들이 열심히 프레젠테이션하고 디스커션 하는 게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몇 %인가 뭐 이거 가지고 디베이트 디스커션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장면에서 컨설팅하는 기업에 가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게 그 당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었는데 저는 그때 가서 뭐를 소개했냐면 마인드쉐어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켓쉐어는 시장 점유율이지만 실제로 마켓쉐어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네 기업이 자동차 시장의 5%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마켓쉐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쉐어다. 마인드쉐어란 것은 잠재 고객의 마음을 얼마나 점령하고 있는가. 애플 같은 회사가 대단한 것은 상품이 나오면 사람들을 설레게 하고 기다리게 한다. 그게 바로 마인드쉐어를 엄청나게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많이 깔아놨느냐보다는 고객들이 당신의 프로덕트를 얼만큼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디자인이죠. 그래서 마인드쉐어란 말이 새롭게 제가 만든 말인데 마켓쉐어와 어감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정반대고 우리 이너 디자인의 숙제도 우리는 롱텀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이노라는 브랜드를 기억해 줄 것인가 마음에 담을 것인가 그게 우선돼야 그 다음에 제품이 나오더라도 그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